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중간에 좀 많이 미끄러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국내 주식시장 일시적인 영향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는 것 같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이 뉴욕, 특히 나스닥 시장의 흐름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특히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만 간다고 좋지는 않아요.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떤 종목은 좀 너무 올랐는지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뇌동매매가 아니고 보다 객관적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매도도 할 수 있고 새로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지 않고, 자, 8월달의 흐름처럼 급등했다가 또 급하게 내려오고 이런 기조가 연출이 되면 투자자들이 사실상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등락들이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시장이 큰 변동을 가지고 오른다. 결말적으로 지수는 많이 오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취약한 부분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고수익, 여기에 주식 투자의 약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좀 변동성 크게 위험하지만 약간 리스크를 있지만 거기에 도전을 하자,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릴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더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으로 올게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뉴욕 증시 흐름에도 단기적으로 좀 뭔가 예민하게 굴었었고, 나스닥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갔었었는데, 자,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한 변동폭, 지수는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잃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도 코스닥은 52주 신고가,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 오늘 뜯어보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 이번 주에 카카오 게임즈 역할이 큽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역할이 큽니다.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만 빼놓고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 하락입니다. 약간 좀 착시 효과가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나타났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스닥 시장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죠. 지금 나스닥 시장은 이번 주에 많이 망가졌는데, 여기서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과열 논란, 기술주들의 과열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술주의 과열 논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챙겨서 한번 다시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면은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데,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넘친다. 그러면 기술주들에 대해서 과열이 발생합니다. 그건 정상적이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년 전에는 기술주들의 버블이 없었냐? 그건 그렇게 따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선을 우리가 과열이라고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PER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PER 20배가 과열이다. 거기에 과열 기준을 둔다면은 PER 20배 이상도 과열일 수가 있겠죠. 25배만 돼도. 만약에 그렇지만은 PER 70배, 80배를 과열 기준으로 둔다면 PER 60배도 저평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시장은 원래 과열이에요. 원래 과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과열 논란인 거는 시장 하락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작년에는 그러면 과열이 아니었냐? 작년의 상황 컨디션에 비했을 때 나스닥을 본다면 과열이라고 얘기할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야지 돼요. 그 시대 상황의 여러가지 배경과 수급 상황이 조합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미 가치 논란은 떠난 거거든요.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현재 코스닥이며 나스닥이며 부담스럽죠. 그렇게 따질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열 논란 때문에 나스닥이 무너지겠다, 붕괴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열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뭔가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무너지면 무너졌지. 자, 코스닥으로 다시 올게요. 지금 유동성이나 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런 과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시장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5천억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1500대 1의 평균 15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가 명백해요. 만약에 전문 투자 집단이 중심이 된 시장이라면 카카오 게임즈 1500대 1 절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0대 1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문 투자자에 집중된 시장이라면.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상장한 첫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가치 측면에서 상한가가 이어졌다? 카카오게임즈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카카오가 많이 올랐고 투자자들한테 카카오는 많이 오른 주식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객관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카카오가 많이 올랐지 라는 심리 효과, 이게 훨씬 크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한가는 물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청약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 1500주 청약을 넣어봤자 한 주밖에 안 떨어졌는데 주식을 많이 못 가진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 다른 객관적인 생각 없이 그냥 매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 녹화인데요. 영상 공개가 주말에 될 건데 아마도 월요일, 화요일 고점 정도를 만들고 좀 빠르게 속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카카오 게임즈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을 때인데 전반적인 시장을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크게 놓고 보자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주식 투자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를 가도 성인만 모이면은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식 얘기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자극을 받는 부분은 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을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까먹었네 이런 거에는 별 관심 안 갖지만은 크게 관심 안 가져요. 누가 까먹었네 이런 것보단 누가 얼만큼 벌었냐. 지금 유튜브 주식에서 조회수 나오는 것들도 다 보세요.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뭐 사회 이슈거리들 다루는 채널들 이런 거 보시면은 다 뭐 300만원 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의 수익을 올린 사람들 다 그런 쪽 얘기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요. 근데 전에 제가 한번 지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복권 1등 당첨되는 사람 수보다 적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관리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로또보다 그런 사람들의 수 확률이 더 적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안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사실 주식 투자를 정석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깡통 차고 망하기도 참 어려운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만 하면 망하는지 아세요? 리스크에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장 말씀드리면서 변동성, 코스닥 시장 변동성, 그리고 코스피 시장 변동성 말씀을 드렸었죠.
그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있어야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식 투자는 큰 손실과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손실이 없어야지 큰 수익도 가능합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나요. 근데 매스컴이나 주식하는 사람이나 지인들 모여서 얘기했는데 수익 나는 얘기들, 누가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수익을 냈다, 이 얘기들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그럼 리스크가 보입니까? 리스크가 보일까요? 리스크 관리할까요? 안 해요. 보이지도 않고. 누구는 이만큼 수익 냈다더라. 거기만 따라가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리스크는 더 커져요. 그래서 깡통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시장이 손해날 수 있는 시장은 아닌데 더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특히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이런 시장에서.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욕심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허황된 꿈은 꾸지 말자는 겁니다. 주식 대박의 꿈을 꾸는 순간 쪽박이 되는 거예요. 주식 대박에 대한 환상이 없어야지 대박 낼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식 대박 낼 생각으로 어깨에 힘 꽉 주고 들어가니까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다뤄서 수익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자, 운 좋았어요. 운 좋아서 변동성이 심하게 상당히 위험하게 투자를 했어요. 운 좋아서 그 운 좋은 게 한 달 연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100만원이었던 게 1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똑같이 해서 한 번 미끄러지면은 반토막, 3분의 1 토막 일주일이면 납니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1억 됐던 게 3천만원? 여기서 끝날까요? 그 과정에서 본인은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세뇌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2, 3억을 만들어 놉니다. 빚도 지고 나 수익률 이만큼 냈었다. 친구 돈 끌어오고. 그 상태에서 깡통이 나요. 아주 일반적인 예예요. 순식간에 2, 3억 빚쟁이가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1억 냈던 사람들 대부분은 빚쟁이가 돼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가 수익 내는 것보다 정답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 주식 투자는 누가 수익을 많이 내느냐의 게임이 아니고 누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느냐의 게임이다. 그것만 잘 지키면 역으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자, 추천 줍니다. 카카오게임즈를 추천하진 않겠죠. 다음 주에 오히려 매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웍스를 들고 나왔어요. 실리콘웍스 다소 이슈가 관련된 종목, 디스플레이 쪽에 LG 계열사죠. 실리콘웍스가 디스플레이 IC 설계에 강화된 업체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